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구장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토트넘 리뷰는 안 하시냐고. 이미 TMF 영상에서 TMF에서 먼저 다뤘기 때문에 네, 그거 나갈 거예요 아마. 첼시 팬으로서의 소감 중계도 하셨고. 막 여러 이벤트가 그냥 한꺼번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신이 없는 와중에 마지막에는 좀 놀랐죠. 제가 2명이 퇴장당한 팀이 그렇게 라인을 끌어올려서 경기하는 거를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첼시는 계속 옵사이드 걸리면서 그걸 못 넣을 뻔했어요. 그 제임스 선수의 수루 패스 해서 스털링에게 전개된 그거 하나가 딱 걸리면서 골이 터졌지. 그게 아마 그것까지 실패했으면 자칫하면은 첼시가 아마 큰 또 욕을 먹을 뻔했던 경기죠. 첼시가 결정력은 심각했습니다. 첼시 따로 이러면서 또. 다이어 선수의 그 옵사이드 취소가 된 득점이나 아니면은 뭐 손흥민 선수의 또 찬스나 또 몇몇 찬스들을 또 그러고도 만들었어요. 토트넘 팬들은 사실은 또 입장료가 별로 아깝진 않았을 거예요. 졌지만. 네. 그러니까 물론 축구가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이게 만약에 막판이었으면 시즌 막판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이나 그러면은 욕을 먹겠죠. 그렇죠. 아니면 다른 게 뭐 걸려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어떻게든 승점 1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즌 초반에 장기 레이스에서 선수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조금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어떤 상황은 아니었나. 이런 논조들이 잉글랜드 언론이나 뭐 캐러거, 게리 네빌 뭐 이런 여러 패널들한테서 많이 나온 얘기고 또 일부 논조는 그럼에도 이거는 잘못됐다. 적극적인 스프릿이라는 것은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만 스프릿이 나오는 건 아니다. 수비로 잠궈서 그 적은 인원이 철저하게 짜내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스프릿을 강하게 수비적으로 발현할 때도 그것도 적극적인 스프릿을 그 짧은 시간 안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까는 논조에 잉글랜드 언론들도 꽤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기 그 상황에선 역습을 하죠. 다른 감독도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할 때 그놈은 난 놈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스테코글루는 진짜 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뭐 이분의 성향 자체가 물론 과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어떤 뚝심, 뭐 외모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런 게 원래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런 팀 스프릿이나 어떤 멘탈리티적인 부분을 조금 더 또 구단 전적인 분위기나 팬들과의 어떤 초반의 유대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거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저는 중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계를 거의 2,000경기 넘게 중계를 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경기 본 건 아마 수많은 경기를 봤을 텐데 2명 퇴장당한 경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경기 중에서는 이런 경기의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고 만약에 1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그쵸. 네, 골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1대1인 상황에서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은 스탠다드하게는 무조건 잠궈서 상대가 무리한 숫자를 가지고 공격했을 때 한 번의 역습이라도 걸리거나 뭐 해서 거기서의 어떤 기적적인 상황을 바라는 것이 스탠다드한 상황이죠. 위원님 어쨌든 뭐라 그래야죠. 우리가 기대를 안 하고 그랬던 잭슨이 잭슨이 잘 넣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해트트릭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니콜라 잭슨 좀 불쌍해요. 해트트릭 했는데 어쨌든. 네. 그런데도 뭐 해트트릭한 선수에 대한 엄청난 찬사가 오히려 뭐 별로 있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발끝에서 골맛을 본다는 건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자신감에는 뭐 일조를 했겠죠. 그렇죠. 네.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해트트릭이래. 하지만 니콜라 잭슨은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공격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또 겨울 이적 시장에 좀 확실한 카드를 좀 영입하기 위한 노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토트넘과 이제 wolves가 만납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이 만나는 이 경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해요. 왜냐하면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황희찬 선수도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한 중계 화면에서 두 선수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장면을 보는 우리의 희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팀 내에서 지금 2명이 다 최다골이에요. 그렇죠. 네, 최다골을 넣고 있는 선수. 최다골을 놓고 있는 코리안 리거끼리의 맞대결은 처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더비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더비. 한국 더비? 저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뭐요? 후평동 더비. 두 선수가 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아? 춘천시 후평동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후평동 더비. 좀 그건 너무 닭갈비 더비는 뭐예요? 닭갈비 더비. 춘천에 닭갈비밖에 없습니까? 토트넘 대 울브스 얘기를 하니까 바로 다이어 대 황희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혀 문제 없이 가다가 그러니까 한 경기에서 우다다다다다 하고 1패를 하더니 갑자기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것도 뭐 그냥 선수들도 아니고 완전 팀에서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주축 핵심 선수들이. 선수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팬들이 잘 아시다시피 판더벤과 로메로의 이 센터백 라인 워낙 스피드, 순발력, 피지컬이 있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 운영 또 인터셉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그 2-3 빌드업이 됐던 또는 3-2 빌드업이 됐던 그런 빌드업 체계에서도 두 선수가 아주 무난한 운영을 경험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축구가 된 건데 지금 판더벤은 스프린트를 하다가 햄스트링 부상인데 작은 햄스트링이 아니고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로메로 선수는 퇴장인데 아마 3경기 징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도기가 한 경기. 예. 그리고 거기다 우도기 선수는 또 경고 누적으로 또 퇴장을 당해서 지금 4백에 우도기, 판더벤, 로메로 3명이 없이 일단 가야 되고 또 메디슨이 발목을 잡고 통증을 호소하다가 결국 교체가 됐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은 완전 비상입니다. 울버햄튼전, 에스턴빌라, 맨시티 이렇게 4경기가 연이어 있거든요. 이 경기에서 지금 주축 선수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누가 나올지 뭐 이런 것도 지금 가장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3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선수 풀이 지금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 선수는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기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다이어에 대한 뒷공간은 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음표가 있었고 네. 기회도 이번에 못 잡아 경쟁에서 이제 밀려났고. 그렇죠. 벤 데이비스는 출전 가능할 것 같단 말도 있던데 그렇죠. 벤 데이비스랑 메디슨이 그래서 핏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벤 데이비스나 이런 선수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은 센터백을 어쨌든 벤 데이비스도 못 쓰고 그렇다고 에메르송이 또 왼쪽 수비를 봐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잉글랜드 19세 이하 대표팀 센터백인 애슐리 필립스 선수를 올려서 써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토트넘이 이렇게 잘 나가서 막 우승 경쟁 팀일까라는 주제로도 되게 얘기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뎁스 때문에 항상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시안컵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얘기 하자마자 아시안컵도 가기 전에 지금 갑자기 1패에서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아시안컵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짜 어떤 선수들로도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어느 정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감독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 시기로 봤는데 네. 지금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승점을 계속 드랍한다. 수비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기존 시즌 전에 안고 있었던 그러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지금은 와 우리 축구 재밌다. 적극적이다. 너무 훌륭하다 하지만 이게 결국 축구가 결과거든요. 이 시기가 토트넘에게 중요하고 특히 울버햄튼전이 중요하다. 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다이어와 호이비에르를 센터백으로 차라리 쓰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벤탄쿠르가 돌아와서 다행.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디슨 선수가 혹시 선발로 나오질 못한다. 그러면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뭐 예를 들어 손흥민은 톱이고 네. 브레넌 존슨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벤탄쿠르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리는 뭐 이러한 상황 로셀소 선수를 쓸 수도 있죠. 이거 좀 결단을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글쎄 이번 라운드 앞두고 아마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어떤 식으로 이 라인업으로 풀어가야 될지. 울버햄튼도 지지난 라운드에 네투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쿠냐, 그 다음에 네투, 그 다음에 우리 코리안 가이, 황희찬. 네. 요 세 선수로 역습하는 모드로 3백 쓰면서 재미를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맨시티전
코리안 가이가 결승골 넣었죠. 3백 쓰면서 네. 아스톤 빌라전 비기고 1대1로 그때도 황희찬 선수 골이 있었죠. 그 본머스 원정 또 이기고 네. 뉴캐슬전 때는 3백을 썼는데 수비 시에는 5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백 쓰다가 약간의 문제가 경기 내용적으로 이 합 스페이스 쪽 네. 측면 윙백과 3백의 스토퍼고 사이 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선수들을 자꾸 놓치고 그 뒷공간, 좁은 뒷공간인데도 문제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게리 오닐 감독의 운영이라는 게 이제 이른바 잉글랜드에서 일부 표현하는 거는 존 프레싱 형태예요. 지역 방어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을 중심으로 달라붙습니다. 무리하게 달라붙다가 뒷공간이 또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수비적으로 약간 있다 보니까 3백으로 재미를 보다가 뉴캐슬전에는 상대의 전술적 성향도 좀 고려를 했겠지만 4백으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그냥 4-4-2처럼 아예 황희찬 선수를 왼쪽 윙포워드, 네투를 오른쪽 윙포워드로 쓰다가 네. 황희찬을 쿠냐랑 같이 투톱으로 놓고 그렇게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네투가 다친 거예요. 울버햄튼은 중앙에서 이른바 볼줄이 있는 창의적인 중앙 미드필더 이런 선수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투나 황희찬이나 쿠냐 이런 선수들의 빠른 전환이 공격에 있어서 거의 뭐 컨셉상 70-80%를 먹고 들어가는 운영이에요. 그 중에서도 네투 선수의 이 돌파, 네. 엄청난 순간 스피드를 활용한 파괴력 있는 돌파, 또 스피드를 그대로 살린 채 방향 전환을 해서 그대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켜서 어시스트나 또 골까지 만들어내는 이 네투는 물론 골은 황희찬 선수가 제일 많이 넣고 있지만 네투는 그 공격 전술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70%, 60%를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주전 선수들, 핵심 선수들 4명이 빠진 토트넘이냐, 네투가 빠지고 경기력이 토트넘보다는 굉장히 떨어지는 울브스냐. 그렇죠. 중앙에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잘 넣어줄 수 있는 유형. 네. 뭐 르미나 선수나 부바카르 트라우레나 이런 선수들이 그런 걸 잘 못해주니까 이제 그런 토미도이를 조금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4-4-2로 바꿔서 아인누리 같은 선수를 왼쪽 미드필더로 올려서 플레이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를 그냥 윙어로만 놓느냐 아니면은 게리 오닐 감독의 울버햄튼 입장에서도 토트넘에 약간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뒷공간을 계속 공략하려고 할 거예요. 그 뒷공간 공략에 있어서 쿠냐 선수는 활동 범위가 넓고 예전 토트넘으로 치면 약간 케인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직접 본인이 볼을 전진해서 운반시키기도 하고 또 스트라이커 역할도 하고 아마도 게리 오닐 감독은 쿠냐와 황희찬을 약간 토트넘 과거로 치면 손캐 조합처럼 네. 그렇게 역습을 위해서 쓰려고 황희찬을 조금 프리하게 배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벨르가르드라는 키는 작지만 그래도 재간이 좀 있고 한 방이 있는 이런 선수가 있어요. 지난 그 시필드 유나이티드전 교체로 나와서 막판에 아주 중요한 동점골을 넣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경기 종료 직전에 실점이 되면서 시필드 유나이티드에게 첫 승을 선물을 해줬지만 그런 벨르가르드를 공미로 쓰고 황희찬을 약간 윙어지만 중앙지향적인 공격 시에는 움직임을 갖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 맡기고 쿠냐를 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칼라이지치를 톱으로 놓고 쿠냐를 조금 프리한 세컨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요 전전 라운드 이전까지 좀 좋았을 때 승률이 좋았을 때 썼던 3백을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3백을 가동할 때는 근데 네투가 없기 때문에 역습 모드에서는 확실히 파괴력이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선수로 커버를 하느냐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는 토트넘도 여러 악재가 지금 겹친 상황인데 그나마 괜찮을 때 울버햄튼을 만나는 거고요. 네투가 없기 때문에 울버햄튼 입장에서도 지금 악재가 많이 겹쳐서 선수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토트넘을 만나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지금 셰필드가 울브스 상대로 첫 승 거둘 만큼 지금 울브스 또 거기에 대한 타격도 있을 거고 또 홈은 울브스 홈이고 이게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지 모르는 오히려 막상막하에 재밌을 것 같다고 프리미어님이. 울버햄튼 홈이잖아요. 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구단 울버햄튼 기록을 세웠었죠. 그쵸. 홈 6경기 연속골. 근데 이번에 홈에서 또 골을 넣으면 구단 전체 역사의 신기록이 되는 거죠. 7경기 연속골은 그렇죠. 홈에서.
그런 기록도 한번 이번 황희찬 선수의 활약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수도 여기 잘해요. 아주 높은 지금 폼에서 잘하고 있을 때 항상 부상 조심해라. 그쵸. 그럴 때 조금 무리하게 스프린트를 하거나 무리하게 좀 욕심내서 나 더 뛰겠다 하다가 근육 부상 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선수들은 진짜 부상 조심해야 돼요. 네트가 없기 때문에 역습에서도 물론 쿠냐도 역습할 때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돌파도 하고 네. 황희찬 선수의 의존도가 좀 강할 거예요. 황희찬 선수가 계속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역습에서 스프린트를 아마 요구를 하는 운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이어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애슐리 필립스나 이런 젊은 선수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런 빌드업은 사실 호흡이 좀 중요하고 좀 맞춰보고 해야 되는데 네. 경험도 부족하고 미스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 바로 뒷공간 전환해서 황희찬, 빌레가르드 같은 선수도 물론 들 수는 있어요. 그런 선수들에게 기회가 올 수가 있고요. 어쨌든 토트넘은 그런 빌드업 상황에서도 또 압박도 울버햄튼이 잘 준비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또 조심스러운 운영도 필요하다. 에우진 파크님이 올 시즌은 스프린트하는 황희찬을 많이 못 봐서 크크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투, 황희찬, 또 쿠냐 이럴 때는 황희찬의 역할은 중앙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돌파는 네투가 해주는 거예요. 네. 네투가 돌파를 해주면 순간적으로 이제 끊어 들어가거나 수비진에서 골 넣는 위치에서 움직여서 그런 찬스 또 배후 공간 그것을 받아먹는 스코어로서 골을 넣는 선수로서의 역할을 여태까지 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는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네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스프린트도 해야 한다는 지금은 거죠. 근데 본인이 네트 역할도 해줘야 되고 또 같이 골 넣는데 도움을 주는 또 본인이 직접 들어서 골을 넣는 역할까지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황희찬에겐 부담이 더 생겼습니다. 부담이 생기죠. 네. 근데 지금 울버햄튼이 네투가 빠지면서 저는 뭐 이렇게 난타전이 될 만한 정도의 공격 파괴력은 가지고 있진 아마 못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는 모르겠다 진짜. 너무 어렵다. 저는 이렇게 빠져 있어도 전체적인 공격 패턴이나 현재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전술적 형태를 봤을 때는 그래도 토트넘이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원정 경기지만 토트넘 입장에선 2대1 정도? 그 1은 그러면 황희찬 골? 뭐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그런 건 있어요. 토트넘이 지금 뭔가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프리미어리그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더 재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요즘에 팬도 또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늘었어요. 그쵸? 자기가 원래 손흥민 팬이셨는데 이번 경기 보고서 졌지만 토트넘 팬이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 순주이모는 어느 팬이시냐고요? 아니 왜 몰라요? 새벽후에님 요즘 보시는 분인가 보다. 무슨요? 위원님 저는 맨유 아니에요. 맨유 아니야? 남편이 맨유지. 어디 팬인데? 저요? 전 여러분들 팬입니다. 아이 진짜 재수없어. 아이 재수없어. 어쨌든 가겠습니다. 빠빠이. 안녕.